(12월 17일) 보내드리는 라이브 선거의 정치쇼 세 번째 정찰 토픽, 국민의힘 당명 변경 장동혁 승부수 던진다. 자,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고, 우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은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당명 개정 검토, 열흘간 의원 50명 만난 장동혁의 승부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장동혁 대표가 최근 그 당 소속 의원들을 10일 동안 무려 50명을 만났는데 당명 그 만난 의원들한테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지난 5일부터 16일 사이에 4선 이상 중진 의원 18명과 개별 면담한 것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50여 명을 만났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재선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특검에서 청구가 됐었는데, 그게 영장이 기각됐죠. 그리고 이제 특검 활동을 마쳤죠. 조은석 특검은 막 내란모래 하다가 이제 활동을 마쳤으니까, 내년부터는 기조를 좀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을 이제 개별 의원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당원 확장도 이제 올해 연말 되면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남았는데 100만 명을 돌파를 하죠. 그래서 올해까지 좀 다 안정을 좀 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토끼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기조를 바꿔 나가겠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해서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명 개정은 보수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필요하면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위해 당명 개정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로 보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중도 확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거나,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을 통합하겠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 여러 지금 현역 의원들을 만나면서 내년부터는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당명 개정 검토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당명 개정에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당명을 많이 바꾸죠. 당명을 많이 바꿔서 새로운 좀 그 정신무장도 다시 하고 좀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당명 개정인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도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때 만들지 않았나,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 좀 새로운 이름으로 당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명을 무슨 좀 다른 거 좀 생각하지 말고 이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당명, 간단하고 간략한 거, 영국의 보수당처럼 보수당 아예 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공화당처럼 공화당 하든지, 뭐 다른 거 이렇게 붙이지 말고 딱 그래서 당명이 계속 갈 수 있는 100년 정당 뭘 이야기 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당명으로 좀 바꾸어서 심기일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주까지 이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 다 이제 현역 의원들을 만나서, 그리고 삼선 의원들도 전부 따로 만나고 국회 상임위별로도 의원들을 만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의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를 걸기 위한 당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까지 좀 추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어제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당원권 정지 2년 권고가 있었고, 뭐 당 윤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하죠. 오늘 장동영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독립기관이어서 내가 어떻게 참견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어제 그 조치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를 내렸는데, 그리고 또 당원 게시판도 계속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죠. 조사를 하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 전당대회부터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그런 말도 그때 들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적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뭐 올해 연말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바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재명이 지금 하는 행동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개똥철학, 자기도취. 지금 뭐 국정 업무 보고 받는다고 하는 거 보면은 뭐 한마디에 툭툭 던지는 말에 주가가 막 널뛰고 있고, 이게 나라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통일교 게이트가 있죠. 통일교 게이트.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지금 묻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윤용호, 넘부터 윤용호 씨가 갑자기 좀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 하는, 이제 이재명에게 화살이 막 가려고 하는, 이재명을 겨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갑자기 좀 주춤주춤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 국정 혼란을 막고 이재명 통일교 게이트 같은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검을 강력하게 주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검이 어제 제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말씀드렸듯이 70%, 69%가 특검을 해야 된다. 민심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민심을 가지고 특검을 관철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 기껏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하는 일은 이준석 당하고 특검법안에 대해서 이준석 당하고 뭐 의견을 수렴해서 해동 소통해서 오늘도 뭐 천하람하고 만났죠. 이 다음 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보자고 한다. 아니, 특검법을 발의는 하지만은 통과를 시키려면은 이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의석 3개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이준석, 천하람 하고 뭐 특검에 같이 가기로 했다.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준석은 우리 이런 데는 보조 맞추지만은 선거연대는 죽어도 안 할 거야. 이런 말이나 넣어도록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송원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개혁신당과 각 당 의견을 수렴해서 해동 소통해서 가급적 다음 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보자는 것도 얘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정청래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잘 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원석은 오늘 아침에 민중기 통일교 특검의 논의를 위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개혁신당 지금 의석 3석 가지고 있는데 무슨 오히려 거기 죽어도 선거연대는 안 해. 이준석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는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107석을 가지고 있는 당하고 3석 갖고 있는 당이 마치 동등한 것처럼, 그러면서 송원석은 특검의 기본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법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석 갖고 있는 정당하고. 지금 송원석이 할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드루킹 사건 이야기 들었죠. 드루킹. 그때 드루킹 특검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드루킹 특검을 했죠. 그 여론조작 사건. 특검 문재인 정부 때 특검을 해서 문재인의 신복인 김경수가 감옥 갔습니다. 특검 결과. 그런데 그 특검이 그때 어떻게 해서 했죠? 바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민심을 확보를 해서 이뤄낸 것이 그때 특검이었죠. 드루킹 특검.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죠.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경수 구속되고.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똑같이 그때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거 하면은 압박을 해야죠. 민심의 70%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겨우 가가지고 채석 갖고 있는 이준석 당하고 저 이야기가 잘 되고 특검 법안 내용에도 의견을 이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단식을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국민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70% 민심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과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딱 멈춰버리고 그 통일교 쪽에서 입장을 막 바꾸고 윤용호가 그리고 이 민중기 특검은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도 수사도 안 했고 그러면 특검의 명분이나 이런 게 충분하죠. 특히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이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쪽이 하는 게 특검, 요구를 해서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관철을 하려면은 드루킹 특검할 때처럼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민심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가하게 어석채석 가지고 있는 당하고 만났다. 기본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법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대장동 국정조사. 그때 이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사건을 다 조작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조작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자고 했는데 그때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그래 하자고 하면서 당연히 그거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자고 하면서 또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성사가 완전히 안 될 뻔했습니다. 안 될 뻔하다가 이제 조건을 나중에 다 처리했는데 그 다음에 진전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단독으로 그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국정조사 빨리 받아들여라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해서 될 때입니까? 지금 위원정당으로 해산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주 한가하게 지금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지만은 대유투쟁의 포인트가 있죠. 이 폭주를 막아야 되는 그리고 유혹을 해소를 해야 되는 그게 바로 통일교 특검 대장동 국정조사 이걸 그냥 하자 그냥 뭐 어석채석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하고 하자 하고 해서 이게 됩니까? 민심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 민심을 믿고 강력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관철해내야 되는 거죠. 드루킹 특검처럼 단식을 해서 나도. 그런데 그런 이 절박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모습이 있어서 물론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투쟁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연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